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영상은 제가 처음 다루는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사람의 이제 몸은요, 크게 5개의 레이어로 구분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피부가 얇다면 피부를 보충해주고, 지방이 얇다면 지방을 보충해주고. 잘 모르셔서 그렇지 한 종류가 아니에요. 비교해보세요. 얘는요, 어때요? 퍼지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롬이에요. 오늘은 피부 시술의 티어 리스트. 남들이 이런 거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썸네일을 좀 따라서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은 좀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리투어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볼륨에 효과가 있나요? 특히 팔자에 효과적인지요? 스컬트라처럼 천천히 차오르는지, 필러처럼 즉각 효과가 있는지요? 필러나 스컬트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게 당연해요. 시중에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혼재되어 있고 이 시술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애매하게 뒤섞여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어떤 게 더 나은 거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각각의 시술들이 원하는 효과나 혹은 우리가 거기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심층적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뻔하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영상은 제가 처음 다루는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저도 많이 했던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블럭이 있다고 보세요. 레고 듀플로 블럭인데요. 보시면 제가 일부러 여기 녹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이 4가지 색깔의 블럭을 쌓아 놓았어요. 뭘 표현한 거냐면 사람의 그 인체의 조직을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얼굴 피부는요, 한 가지 층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성형외과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얼굴의 층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피디님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저 어릴 때 고드마르스라는 로봇 하나 있었거든요. 모르십니까?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큰 로봇에 들어가서 합체해요. 아이언맨이 그 뭐 헐크버스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인체가 사실은 똑같아요. 이거는 수술을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은 의사라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사람 모양의 인형에다가 랩을 둘러싼 것처럼 마치 랩으로 한번 둘러싸고 뭐 쿠킹 오일로 한번 둘러싸고 그 다음에 찰흙으로 한번 둘러싸고 이런 식으로 겹겹이 엄마 손파이처럼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형태이거든요. 얼굴부터 신체로 이어지는 모든 부위들이 다 레이어를 이루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사실 수술을 할 때 수술을 안 해본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거든요. 생각보다 수술할 때 피가 많이 안 나요. 왜냐하면 조직층을 뚫고 들어갈 때는 피가 나는 게 맞아요. 근데 같은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는 항상 층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는 무혈관성 층이 있거든요. 실제 수술은요, 이 무혈관성 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외과의로서 그 해부학에 다가가는 첫걸음이거든요. 사람의 이제 몸은요, 크게 5개의 레이어로 구분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겉면에는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이제 피부가 있고 그 바로 밑에는 피하층, 여기는 주로 이제 지방이 이루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얕은 근육층이 있어요. 얕은 근육층과 깊은 근육층을 나눠야 되는데 특히 얼굴은 얕은 근육층이 표정과 관련되는 근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깊은 근육층은 실제로 힘이 작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씹는다 이런 거는 이제 깊은 근육층에 해당이 되고요. 보톡스로 주름을 펴기 위한 얼굴 주름 근육들은 대부분 얕은 근육층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층이 얕은 근육층인데 스마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약자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하나의 명사인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지만 스마스는 슈퍼피셜 머스큘러 아포뉴리틱 시스템의 약자이고요. 세 번째 층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페이스리프트 수술을 할 때, 안면 거상 수술을 할 때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층을 구분하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깊은 근육층과 얕은 근육층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이제 지지인대가 있게 되고, 우리가 실제 거상을 할 때 조직을 박리하고 조직을 당겨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번째 레이어가 있고요. 다섯 번째 레이어는 가장 깊은 층으로서 깊은 근육이나 이제 뼈막 같은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5개의 층을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네 번째 층은 약간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층은 빼고 여기가 이제 뼈막에 해당하는 부분, 이 빨간색은 근육이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노란색 피하 지방층이에요. 그리고 녹색은 살색 블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녹색으로 스킨을
특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일정한 두께로 뼈막은 얇지만 두께가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상 구조라고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 두 번째 칸에서는 피부가 얇아진 거예요. 세 번째 칸에서는요, 지방이 얇아진 거예요. 네 번째 칸에서는요, 근육의 볼륨이 감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는 피부를 좋게 해주고, 어떤 거는 지방층을 보충해주고, 어떤 거는 근육을 보충해주는데, 사실은 이게 다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부가 얇다면 피부를 보충해주고, 지방이 얇다면 지방을 보충해주고, 근육이 처져 있다면 근육을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해줘야지 우리 원래 이 첫 번째 정상적인 구조에 가까워지는 건데, 이 각각의 이 녹색에 해당하는 시술, 노란색에 해당하는 시술, 그리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시술이 각각 달라요. 근데 이걸 무슨 티어 리스트, 저 S급, A급 나누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요, 단순히 전체적인 크기가 증가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은요,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피부가 얇은 사람인데도 지방 이식을 해서 이렇게 지방을 과량을 넣는다던가, 혹은 근육이 처진 사람인데도 피부 시술만 잔뜩 해가지고 피부를 두껍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잘못된 시술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층에 문제가 있고 각각의 시술이 어떤 층을 목표로 하느냐, 그리고 각각의 층은 얼굴에서 어떠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원론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원티어냐, S등급이냐 A등급이냐, 이거 안 중요하다고요. 사실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적절한 시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술별로 이 타겟이 되는 층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지방층이 만약에 감소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방을 보충해줘야겠죠. 지방 이식이 바로 피하층을 타겟으로 할 수 있고 실제 지방을 보충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 지방의 감소가 있다면 지방 이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에서 스컬트라와 필러를 비교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왜 고민을 했냐면요, 필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지방 이식과 동일한 목표를 갖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프레시 카데바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한 것도 있었어요. 인체에다가 주입을 하고 봤는데, 피 내에 넣는다고 생각한 게 실제로는 대부분 피하층으로 들어간다는 걸 지금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피 내에다가 넣는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더마샤인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물광 주사다 해서 얇은 필러를 피 내층에다가 넣는 시술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캐놀라로 어떤 볼륨 증가를 위해 필러를 넣는다고 하면, 보통은 피하층,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층을 노린다고 하면 아까 그 레이어 4라고 했던 그 공간에 넣는 것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지방층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지방 이식 또는 필러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층이 문제가 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피부층에 문제가 있는데 이 얇아진 피부를 지방 이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저는 성계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결국 이 피부층의 두께를 늘려주는 시술은 뭐냐,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이에요. 그 ECM 부스터라고 하는 것들,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찍었던 리토도 마찬가지지만 스컬트라, 리쥬란, 주베록, 이런 것들이 콜라겐을 포함한 ECM 생성을 도와서 피부의 두께감을 좋게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지방이 부족해서 생긴 볼륨의 감소를 스컬트라로 해결하겠다, 볼륨의 감소를 리토로 해결하겠다.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피부가 이렇게 한 칸에서 두 칸으로 늘어나면 피부가 두꺼워진 건 맞기 때문에 볼륨의 증가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세부적인 효과의 차이가 있고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피부는 애초에 이 얼굴층에서 차지하는 그 두께 자체가 굉장히 얇단 말이죠. 이 얇은 2-3mm 되는 두께의 피부를 조금 두껍게 한다고 해서 피하층에서 우리가 4mm, 5mm 정도의 두께를 보충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볼륨을 추가하는 목적이냐, 혹은 이 피부의 텍스처를 좋게 하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 시술은 달라져야 되는 거지. 필러가 더 피부결에 좋은가요? 혹은 리쥬란이 더 좋은가요? 이거는 조금 관점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육층이 처졌다, 근육층을 직접적으로 당겨주는 거상술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술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울세라를 비롯한 이제 하이프 시술들,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피부 겉면에는 약한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이 피부 속에서 우리 돋보기로 이렇게 열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듯이 해서 근육층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삼겹살 구워서 이렇게 쪼그라뜨리듯이 이렇게 조여주는 효과를 주는 그런 하이프 시술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 적합한 시술이 있는 거지, 리토가 좋다는데 리토로 좀 볼륨 넣으면 좋지 않을까? 혹은 반대로 필러 넣어서 얼굴 좀 빵빵하게 하면 피부결 개선돼 보이던데 그럼 필러를 좀 많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많이 하는 비유가 풍선이거든요. 풍선으로 맨날 말로만 하다가 오늘 좀 영상할 때 쓰려고 가져왔어요. 우리 이런 풍선 많이 보셨잖아요. 얘는요 그냥 원래 처음 그대로고요. 이건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불었다 뺐다 했어요. 크기가 달라졌죠? 얘는 좀 쫙쫙 늘어났잖아요. 피부층의 탄력의 저하, 피부층에 문제가 생기는 건요 마치 이렇게 풍선을 이루는 고무 자체의 질감의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토 같은 시술을 했을 때 우리가 개선을 기대하는 거는 라텍스 같은 피부가 우레탄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필러를 넣거나 혹은 지방 이식을 해서 얘를 빵빵하게 해서 텍스처를 좋게 하겠다는 건요 마치 많이 찌글찌글하면 바람도 엄청 많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얼굴을 진짜 무슨 달덩이 같이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피부 텍스처를 좋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이냐, 여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피부가 처졌다 라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처진 게 피부가 처진 거예요. 그러면 얘를요 당겨 올려줘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근육층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여기다 바람을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이걸 당기더라도 이 피부 자체에 여분이 남는 거는요 결국 피부를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혹은 피부 자체가 좀 더 라텍스에서 쫀쫀한 우레탄으로 바뀌면 얘가 치밀함과 탄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피부의 여분이 살짝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물론 피부 시술이 근본적으로 피부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지만 수술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그분이 이제 팔자주름에 대한 걸 물어보셨거든요. 가장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들도 여기 팔자가 꺼졌다고 오시기도 하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누구나 팔자가 꺼졌다고 오시지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여기가 왜 꺼져 있느냐? 사실 젊은 사람들의 이 꺼짐은요 단순히 처짐보다는요 이 골격의 차이가 더 중요한 원인이 돼요. 유인원들이 여기 쏙 들어가 있잖아요. 입이 나와 있다거나 그럴 때 여기가 함몰되어 있는 거를 팔자 주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이랑 보통은 상관이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초반인 분이시거든요. 근데도 팔자가 이제 꺼져 있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처져서 그런 거냐, 얘를 이렇게 당겨 올려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근데 필러가 대중화되기 전에 먼저 유행한 방법은요 사실은 여기에다가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거였어요. 이런 거요. 이게 이제 실리콘 보형물인데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것만큼 이 위아래의 단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이 좀 들어가 보이고 상대적으로 팔자가 좀 얕아져 보이고, 근데 이거를 뭐 귀족 수술이라고 보통 불렀었잖아요. 결국은 뼈를 대체하기 위한 거, 뼈가 들어가서 여기가 펴 보이고 뼈가 들어가서 주름이 져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당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뼈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술 중에는 필러밖에 없어요. 근데 필러가 잘 모르셔서 그렇지 한 종류가 아니에요. 회사가 많잖아요. 그 여러 회사의 거를 갖다 놓는 거는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요 필러가요 같은 회사에서도요 라인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이게 이제 레스틸렌인데요, 리파인이라고 써있는 제품이고요.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물성의 필러예요. 얘는 이름도 리프트예요. 레스틸렌 리프트거든요. 뼈를 대체하는 용도의 필러 시술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한 구조이고요. 사실 같은 회사에서 목적에 따라서, 아까 제가 레이어에 따라서 다른 시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 것처럼 필러도 목적에 따라서 내가 뼈를 대체할 거냐, 지방을 대체할 거냐, 혹은 피부에다가 수분기를 넣어줄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성의 필러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브랜드를 다양하게 쓰는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리프트는요 어때요? 위로 이렇게 쌓아져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단단하죠? 얘는 리파인인데 잘 비교해 보세요. 얘는요 어때요? 퍼지죠? 왼쪽이 리파인, 오른쪽이 리프트예요. 근데 보시면 얘는요 단단해요. 얘는요 그냥 뭉개져요. 대신에 점성이 좋죠. 우리 몸의 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필러라고 보시면 얘는 어때요? 끈적끈적하지 않은데 잘 뭉쳐 있죠. 이런 식으로 물성을 다르게 하는 게 있고, 자 얘는요 이제 휴메딕스에서 나오는 하이주라는 애인데 얘는 물광용이에요. 얘는 완전 물이에요. 보시면 어때요? 완전 물이죠.
보형물 넣는 거 사람들이 좀 불편하고 싫어하는데 필러로 너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보시면은 이 부분에다 이제 필러를 넣은 거거든요. 리프트를 넣은 거예요. 이 단단한 필러. 그러면은 팔자주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이거는 처짐이랑 상관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팔자가 푹 들어가 있다. 대부분은 뼈의 윤곽에 대한 거지 얘가 처져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그럼 노화에 의해서 처진 거는 어떤 경우냐? 이분은요 6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팔자 쪽에 주름이 굉장히 심하죠. 어때요? 중력 방향으로 이 중안부에 있는 피부가 처지면서 주름이 접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를 당겨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돼요. 이제 요 수술하고 일주일째인데 사실은 안면 거상술을 한 건 아니고요. 이마 거상술을 했어요. 이마 쪽에서 당겨 올려요. 그러면 눈썹만 당겨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에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기면은 전체적으로 당겨지는 힘이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짐에 대해서 해결해야만 팔자주름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함몰을 채워야 팔자주름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어느 층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그 층을 해결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2번 레이어에 문제가 생겼는데 1번 레이어 시술을 한다거나 3번 레이어에 문제가 생겼는데 2번에다가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이게 사실은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리투어하고도 만족스럽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불만족스러웠다는 댓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눈 밑에 넣은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눈 밑에도 이 겉에 피부 표면의 텍스처를 좋게 한다거나 피부의 두께감을 좋게 해서 바닥면에 비치는 뭐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색상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볼륨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거기에다 리투어를 제 과량을 넣어서 하는 거는 응용이 있고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에 충실한 시술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보너스. 진료 보시는 분들마다 다들 물어보셔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보톡스예요, 보톡스. 보톡스의 자체의 원래 기본적인 효과나 기전, 생리적인 것들은 전혀 이제 모르시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톡스는 주름을 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팔자주름 이런 거 와서도 여기다가 보톡스 맞으면 주름 펴지나요?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했죠? 팔자주름은 뼈의 윤곽의 차이 또는 처짐에 의한 거라는 거. 근데 보톡스는 뭐냐면요. 애초에 그 기전이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보톡스의 효과 있는 주름은요. 우리가 힘을 줬을 때 생기는 주름들을 펴주는 거예요. 근육을 움직였을 때 생기는 주름들을 펴주거나 우리가 힘을 줘서 이렇게 볼록해지는 근육 사이즈를 작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표정을 지으면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표정을 안 지을 때 처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걸 보톡스로 올린다는 거는 좀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이해하시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낚은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시술도 다 무슨 1등, 2등, 3등 서열을 세우려고 그래요. 저는 피부 관련해서는 리투어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뼈가 없으면 뼈를 넣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면 뼈랑 제일 비슷한 걸 넣는 게 좋고 필러를 넣더라도 뼈를 대체할 수 있는 물성인 걸 넣는 게 좋은 것처럼 가장 그 근본의 원인과 가까운 거를 넣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지방이 부족하면 지방을 넣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마찬가지로 아니 내가 피부가 문제가 있는데 피부를 넣어줘. 이거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썸네일을 활용한 이유가 컨텐츠들 이런 류의 썸네일이 되게 좀 클릭을 많이 유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한 얘기 같거든요. 아니 각각 사람마다 자기한테 필요하고 제일 좋은 시술이 다른 거지 1, 2, 3등 하는 게 어딨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서울대가 제일 좋지만 뭐 미국은 뭐 AI는 어디가 제일 좋고 미술은 또 어디가 제일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각의 분야마다 각각의 층마다 적절한 시술이 있는 거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S급 이런 건 사실은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5개의 레이어를 잘 이해하고 어느 레이어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을 하고 그 레이어에 적합한 시술을 고르고 그 층에 정확하게 시술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티어는 의사의 진단 능력, 그리고 적절한 시술을 고르는 능력,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시술하는 능력. 이게 바로 원티어입니다. 이상 닥터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